미국의 연준이라 중앙은행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이고요. 그런데 이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말입니다. 연준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와, 뭐 이런 내용을 담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하고 달았습니다. 이야, 이것은요 좀처럼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의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긴 하지만 사실상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연준이 말입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확산되면요.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은 위험에 빠뜨려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산시장의 가격은 급락을 하고요.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손실이 충격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예상외입니다. 예상외. 그 정도로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어떤 경고는요. 저는 굉장히 큰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 말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게다가 시장에는요. 이상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현상도. 무슨 이상현상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10월 9일 현재 4.990%예요. 10월 20일에도 4.914%고요. 이게 왜 이상현상이냐고요? 아니 전쟁이 세계에 2개나 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났고요. 여기에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이스라엘과 서한지구, 이스라엘과 이란, 좀 더 갈까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안전자산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금값이. 지금 트라이온스당 지금 거의 2,000달러 육박했잖아요. 1990 4.2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장중에는 2,000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크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국채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자는요 떨어집니다. 국채의 가격은 올라가고요. 이자는 떨어지거든요. 이자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10월 10일에 4.58까지 떨어졌습니다. 4.795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로 시간이 지나자 10월 19일에는 4.990으로 또 올라갔어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게 금융시장의 이상현상이거든요. 이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 이상현상을 여러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여러분 국채금리가 지금 5% 장중에 넘어서기까지 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고
기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중앙은행의 국채금리 올라가겠죠. 예, 뭐 캐나다 중앙은행의 국채금리도 올라가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금리도 올라가겠죠.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나 있는데 국채금리는 올라가요. 그러면 시장의 위협은요. 이자에 대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이자에 대한 충격이. 여기에다가 중동전쟁이 확산이 되잖아요. 확산이 되면 그 충격파는 오히려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데다가 이게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의 위협이 얼마나 커질까요? 예,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중동전쟁이 확산이 되면 안전자산의 수요가 많아져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미국의 재정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재정적자가 3조 1,300억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2023년 올해 9월 말이 이제 23년 회기예요. 1조 6,700억 달러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재정적자가 크다는 것은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예, 발행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채권의 공급이 크다는 뜻이에요. 채권의 공급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살 사람들한테 예, 이자율 더 올려줄게. 가격 할인해 줄게.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만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예, 시장은요. 점점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말입니다. 국채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미국 정부만 이렇게 예, 국채금리를 발행해서 시장에다가 국채를 쏟아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서 말입니다. 시장에다 쏟아붓고 있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은 재정적자를 더 내야 돼요. 142조라는 또 그 금을 말입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 세계 시장의 금융 시스템은 위협을 받는 거고요. 이게 위협을 받다가 이자가 워낙 올라가서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례적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관진 TV를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마치 말입니다. 내일 세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오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옵니다. 제가 채권금리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고 시장에 위협이 된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왔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고요. 그 위협은요. 시장 전체를 꿰뚫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시장 전체만 꿰뚫으면 다행인데 이게 말입니다. 전 세계 이 국가까지도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충격적인 위협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보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저금리 상황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무서움이 저는 약하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터지면요. 예, 이게 경제라는 것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냥 와장창. 그래서 두렵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시장 단순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말씀을 드려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 맞아. 정환진이가 했던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목만 보고 쟤는 맨날 비관적이야 이러면서 예, 이 뭐 도외시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거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지표는요. 전부 다 나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